우리나라 근대 문화는 물론 여성 크리스천들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특별한 전시회가 서울 정동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전도와 지역사회 소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공유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한인교회의 복음 성장을 위해 2022 호산나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로 예정된 퀴어 축제 개최를 조건부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 퀴어 축제 불허를 요구해온 단체들의 항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12가지 근거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학교인 이화학당은 1886년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기독교 신앙 아래 문학을 꽃피웠던 젊은 문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대 문화는 물론 크리스천 문학의 산실인 서울 정동에서 꿈을 키워나간 여성 문인들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주목됩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학교인 이화학당. 여성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했던 구한말,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이화학당의 교지인 이고는 학생들을 문학소녀로 이끌었으며 1954년 창간된 교지 거울은 문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화여고가 배출한 신동춘 시인과 강성희 작가 등 대표적인 문인들의 작품들, 헐버트 선교사가 사용한 최초 우리말 교과서 등 여러 유물들은 서울 정동에서 문학의 향기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이화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 특별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한국 최초 근대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에서 교지 활동으로 성장한 여성 문인들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들을 키워나갔던 젊은 문인들이 문학을 피워나갔고요. 그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은 문인들이 자라난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전시는 초창기 이화학당의 모습과 교내 문학활동, 이화여고가 배출한 대표적인 문인들의 작품 등 총 4부로 나눠져 소개됐습니다. 4부에서는 이화여고 교사이자 아동 문학가였던 고 신지식 선생의 도서 등 100여 점의 기증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당시 열악했던 환경 속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던 우리나라 최초 번역본 빨간머리 앤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날 전시를 관람한 이화여고 학생들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빨간머리 앤을 번역을 하신 작가님께서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저희가 자주 보는 거울지에도 많이 실렸다고 하니까 되게 너무 신기했고 뭔가 학교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이화 또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좀 멋졌던 것 같아요. 정동에서 피어난 문학향기 특별전은 올해 말까지 이화학당에서 진행됩니다. 이화박물관 한 관계자는 고 신지식 선생의 작품은 독한 치유라는 말처럼 문학작품들이 치유와 회복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교회도 지역사회 문화예술에 참여해 이를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목회간담회 허브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 설립된 총회 문화법인은 매년 문화,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목회자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화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주승중 목사는 최근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문화예술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또 목회자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속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목회자들이 생활예술이라는 영역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별 강의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예술 등의 저서를 발간하며 16년간 문화예술 분야를 연구해온 강윤주 교수가 나섰습니다. 정부가 펼치는 여러 문화 지원 사업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생활예술 공간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생활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권이 몰락하거나 이제 빈 집, 빈 가게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과 좀 연계해서 교회와 민간의 공간이 연계해서 그 지역의 그 상권도 살아나고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강연과 함께 밴드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무대는 전국 각 지역을 방문하며 총회 문화법인이 주최하는 새참 음악회의 일부로 직접 공연을 개최해야 할 여건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문화적인 접근이 전도와 소통의 도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문화예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지역 한인교회의 복음 성장을 위한 2022 호산나 전도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한인 성도들이 참석해 영적인 회복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는데요.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주최 2022 호산나 전도대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10일부터 13일까지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뉴저지주 한인교회의 복음 성장을 위한 호산나 대회는 올해 강사로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를 초빙해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끝나가는 무렵이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나누고자 기도하고 왔습니다. 뉴저지 교협회장 고한승 목사는 대회사로 지금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영적인 답답함과 어두움으로 지쳐가고 있지만 터널 끝에 밝은 빛을 보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새롭게 펼쳐질 시대는 이전과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가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회복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박신일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을 받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다며 온전히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끝까지 붙들으시고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고, 주의 나라를 쓰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뉴저지 교협은 올해 호산나 전도대회에 들여진 헌금은 렌트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교회들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산나 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그동안 위축되고 낙심됐던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했습니다. 뉴저지 지역 교회들은 함께 성장하고 힘을 모으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호산나 전도대회에 모인 어른들은 집회를 통해 차세대를 향한 주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구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15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시민위는 행사 기간을 당초 신청한 엿새 대신 내달 16일 하루로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에 진평연,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등 단체들은 서울시가 많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또다시 승인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퀴어축제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권이자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해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퀴어축제 당일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6년차 총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다수의 국민 역차별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교육에 관한 기본권 침해 등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12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기성총회장 김주헌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의 분열을 촉발하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한국교회 군선교연합사역 5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희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감사 50년, 미래 50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사회를 맡게 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개회사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설교를 전합니다. 군선교연합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군선교 연합사역을 회고하고 군선교의 부흥과 제도약을 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브라질, 콜롬비아 등 11개국에 거주하는 난민 중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리아, 남수단 등과 같은 분쟁국 피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식량, 의료, 주거 등 아동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35%는 성장기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체중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이 시범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까지 6개 지역입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은 15일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16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최대치 인상액인 3원 증액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석탄, 석유, 액화,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급등한 것에 비해 전기요금은 크게 인상되지 않았으며 1분기에만 이미 7조 7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있었단 이유에서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게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중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27,239건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6월 발생 사고가 3,228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운전자가 20세 이하일 때 치사율이 0.32, 65세 이상일 때 3.56으로 운전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치사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리더 RM은 14일 오후 늦게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언제부터 저와 팀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몰랐다며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개인적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만 멤버별 솔로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첫 타자로 예정된 멤버 제이홉은 비정규 음반을 정식으로 발매하는 방식으로 팬들을 찾을 전망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17일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 부여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EU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희생을 알고 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3일에서 24일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는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고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민주인사 2명에 대한 사형 방침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사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 최고 대표는 14일 UN 인권 이사회에서
미얀마가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할 경우 이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얀마 군부의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동남아 국가연합 의장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도 최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정 최고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겠다며 국민투표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현지 시간 14일 기자회견에서 영국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독립 국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에서 55대 45로 잔류를 선택했지만 이후로도 독립열망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 의회 선거에서는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녹색당 등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한때 인터넷 세상을 선도했던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5일 종료됐습니다. 1995년 윈도우 95 운영체제 추가 패키지의 일부로 처음 소개된 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15일 이후 PC에 설치된 IE는 비활성화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MS의 다른 웹 브라우저인 엣지로 전환됩니다. 다만 MS는 IE 기반으로 만든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엣지의 IE 모드는 최소 2029년까지는 쓸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턴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7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제주가 28도,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과도한 노출과 음란성으로 문제가 된 퀴어 축제가 올해 또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과 거부감을 줄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탈동성애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퀴어 행사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개최를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